대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른 어떤 대기업을 다녔던 혹은 다른 조직을 다녔던 이 중고 신입들 중에서 한 2년 정도 안팎의 조직 경험을 갖춘 사람이 다시 신입에 지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기업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안 좋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동기 문화가 있어요. 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한꺼번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직 생활을 좀 해보면 조직 생활 되게 힘들어요. 이 힘든 조직 생활을 좀 버텨낼 수 있는 어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 동기의 문화가 기업의 순기능적인 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증원을 하거나 공석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당장 필요에 따른 어떤 니드 베이스에 따른 채용이 주를 이루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 1팀이 공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영업 1팀의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자가 저 같은 인사 담당자인 알렉스한테 와가지고 채용을 의뢰를 하겠죠. 근데 영업팀은 그 사람이 빨리 뽑아야 이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채용 의뢰를 해놓고 저를 자꾸 닥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는 현업 부서에서 저를 자꾸 채용을 빨리 해달라고 체이스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공고를 게시한 그 시점으로부터 지원하는 순서대로 이력서를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하지 않으면 이미 누군가가 먼저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합격이 된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 그 포지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은 특히 직무별 상시 채용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공고 뜬 거 보고 직무 분석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고가 뜨자마자 넣어야 돼요. 이게 직무별 상시 채용을 접근하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포지션이 딱 떴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쟁취를 하는 개념으로 취업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대기업도 이러한 추세로 최근에 채용이 다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대기업 공채를 했어요. 공채를 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면서 탤런트 계획에 따라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채용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사태가 터지고 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고, 또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을 단체로 사람을 모아놓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을 보고 단체로 뭐 인적성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당연히 이 공채를 축소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기업도 정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직무별 상시 채용으로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계열사별로 상시 채용을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뭐 R&D 직무라든가 어떤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공채의 수요가 있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특히 인문계라든가 그 다른 쪽은 정말 직무별 상시 채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입인데 나이가 29이다, 그럼 공채를 지원하잖아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배들이 나이가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평균적인 어떤 나이의 스펙트럼에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지원하면 계속 탈락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년차 경력직이다, 근데 퇴사했다, 그리고 나는 직무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입부터 신입 공채에 지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른 어떤 대기업을 다녔던 혹은 다른 조직을 다녔던 이 중고 신입들 중에서 한 2년 정도 안팎의 조직 경험을 갖춘 사람이 다시 신입에 지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돈 들여서 고스펙자들을 뽑아왔는데 1년 만에 뭐 거의 25% 퇴사하고 2년 만에 절반 퇴사하는 그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맞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 로열티, 그리고 제가 그때도 강조했던 어떤 역량 중에 이 resilience라는 역량이 있었죠. 업무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역량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런 중고 신입들은 그러한 어떤 업무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 의심을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고 신입이 대기업 공채에 지원하면 일단 나이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를 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측면에서도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공채에 매달리시기보다는, 물론 공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직무별 상시 채용 쪽으로 좀 더 정말로 선회를 해야 돼요. 이 직무별 상시 채용이 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냐면, 일단 나이가 많은데 조직 경험이 없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공석에 따라서 그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포지션의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나이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대기업 공채처럼 평균치를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 위에 직속 상사가 나이가 막 35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29이라도 당연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신입 포지션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 2년차 조직 경험이 있는 경력직인데 퇴사를 하고 다시 신입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신입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조직 경험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그 경험을 보전받으면서 그 연차에 맞는 포지션을 지원을 해야 나이 커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대기업에 공채 지원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공채만 지원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나는 A사, B사, C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사 준비 열심히 했는데 공고가 안 뜨면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직무별로 상시 채용, 그러니까 정말 필요에 따라서 특정 직무의 공석이 발생해서 그 공석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관점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각각의 직무가 요구하는 형태대로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해서 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지원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방법을 선회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외치성TV에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